안녕하십니까, 홍재입니다. 열심히 싸우고 계시나요? 무슨 이야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 그리고 많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주체가 바로 면역력, 자가치유력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싸워서 이기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으시죠. 오늘은 면역, 가장 중요한 면역이죠. 자가치유력,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 많은 병들이 많이 치유되고 있지만 그래도 치유되지 못하는 병들이 참 많죠. 항생제, 소염 진통제, 많은 약들이 나오면서 많은 그런 병들이 잡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19나 또 사스나 또는 여러 가지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내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면역에 대해서, 그 자가치유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 몸이 외부 인자인 항원에 대항하여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의사만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키는 이 의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건강한 면역력을 가질 필요가 있죠. 질병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군대이기도 하고요. 어떤 백신보다 강력한 질병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은 어떤 면역으로 나눠질까요?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면역은요, 호중구라든지 대식세포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첫 번째로 나가서 싸우는, 바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세포고요. 그런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요, 획득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처럼 다시 그 상대를 만나면 정말 그 특징과 약점을 알아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서 나중에 나가는 그런 T세포 같은 그런 후천적인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체계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방어 역할을 하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그런 세균, 바이러스, 독성 물질로부터 인체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죠. 두 번째는 정화를 합니다. 이런 죽은 세포들, 싸워서 이겨서 죽은 세포들이나 바이러스 등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리고 또 바깥으로 외부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생, 훼손되겠죠. 많은 기관이 재생되고 또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또 기능을 하고 있죠. 또 기억, 인체가 다시 그 항원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가 다시 침입하면 그거에 대해서 싸우는 그런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 시스템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예, 모든 질병의 열쇠는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면역 시스템 덕분에 매일 이렇게 많은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면서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자,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면역력을 저하하는 환경 뿐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 등 유해 그런 화학 성분들이 많은 그런 환경을 피하기는 참 쉽지 않죠. 그런 원인들을 피하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지만요. 또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과로를 한다거나 낮과 밤이 바뀐 그런 아이들의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20, 30대 아이들도 많고요. 운동 부족도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편안하고 루즈한 그런 생활이 면역력에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중에서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루즈하게 되면 또 그것 자체도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아주 평안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면역력 저하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약의 남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기만 걸려서 콧물만 훌쩍거려도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많은 약을 주죠. 코가 훌쩍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또 열이 납니다. 근데 해열제를 바로 먹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죠. 또한 소염 진통제 같은 것을 또 아프다고 바로 먹죠. 그러면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낮아진 체온이 나오죠.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아픈데 그러면 진통제도 먹지 말아야 되느냐? 예, 진통제를 먹으면요, 통증은 원래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다는 것은 혈류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고 혈류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몸은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약을 사용하는 거죠. 자, 또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결핍된 영양. 예, 잘못된 식습관과 결핍된 영양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호에 맞는 음식들만 먹고 또 편식을 하는 것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6가지 식습관을 저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 적당한 수분을 많이 드시나요? 하루 2리터, 어떤 분은 조금 적게 드셔도 되지만 몸이 원하는 적당량의 수분을 섭취하면 온몸이 촉촉하면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특히 관절염이 심하신 분은요, 약만 많이 드시는데 물을 2리터 정도 드시면 윤활유 역할을 하죠. 두 번째는 정제되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섭취. 예, 흰 쌀보다는요, 현미를 먹는다거나 좀 더 싹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들이 있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은 많지만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몸이 원하는 또 지방 섭취. 예, 지방 섭취가 몸이 원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인데 우리는 너무나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산성 몸을 만듦으로 해서 병이 많이 걸리는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드신다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효소가 많은 발효식품, 무엇이 있겠죠? 된장, 청국장 이런 발효식품은요,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예, 유산균이 많습니다. 또 유산균이나 요구르트 등 장 기능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음식을 보충합니다. 우리의 장은 90%가 면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만 좋아져도 뇌부터 온몸이, 예, 충분히 면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 씹어서 천천히 먹는다. 이건 또 왜 면역력이 높은 이유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음식을 잘 씹어서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으면 면역력이 분명히 높아집니다. 야구 선수들이 껌을 씹는 원리랑 같죠. 그러면 예, 우리가 긴장하는 그런 세포가 릴렉스가 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력 강화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A는요, 특히 점막에 영향을 줍니다. 예, 피부에도 영향을 주고요. 소화관 이런 것들도, 예,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죠. 비타민 B, 피부를 재생시키죠. 그리고 성장시키고요. 항균, 항염,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또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비타민 C는요,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을 기능을 좋게 하며 모든 우리 몸의 많은 성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요,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예, 유해 세균, 바이러스를 무력화하고 특히 호흡기 감염 위험을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면역을 강화시키는 거죠. 비타민 E도 세포를 보호하고 지방질의 부패를 막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예, 아연, 예, 미네랄 중에 아연은요, 손상된 DNA를 회복시키며 세포 면역 강화 그리고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셀레늄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죠. DNA를 보호하고요, 세포 산화를 막고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억제하며 식균 작용, 항암 작용. 대표적인 음식은 셀레늄이 많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자, 오메가3 지방산은요, 오메가6 지방산이랑 달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면서 피부나 점막이나 소화관이나 건강을 유지하면서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죠. 오메가3 지방산만 잘 먹어도 100가지 이상의 병이 예방됩니다. 자, 그리고 유산균. 유산균이 왜 중요할까요? 예, 유해균은 우리 몸에 언제든지 들어오지만요, 유산균은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만 합니다. 장이나 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몸속에 있는 나쁜 물질도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식이섬유는요,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되었습니다. 장 기능을 원활하게 돕고요, 몸속의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충분한 상온에 좋은 물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미네랄이 충분한 물이어야 됩니다. 산소를 운반하고 모든 노폐물과 독소도 운반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충분한 양의 물이 필요하죠. 물이 많은 그런 식생활만 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에 면역력이 올라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건강보조식품이 필요할까요? 식사를 잘 하시고 반찬을 잘 드시는데 40가지의 반찬을 같이 먹어도 우리는 보조식품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당근에 함유된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시금치는요, 철분이 50년 사이에 6분의 1로 감소됐죠. 이제 6배를 먹어야 합니다. 한 단이 아니라 6단을 먹어야 되는 거죠. 한 단도 먹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양파도 30년 사이에 5분의 1, 2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또 당근, 아까 얘기 드렸고요. 감자 같은 경우도 철분이 50년 사이에 5분의 1로 감소되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2분의 1. 그렇다면 훨씬 많은 양을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또 소화불량에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조신이 필요한 겁니다. 왜? 환경 오염이 되어서 좀 더 건강한 음식이 필요한 거고요. 속성 재배 때문에 많은 영양가가 떨어졌고요. 원고리 운송 때문에 비타민이 많이 파괴됩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시면 이것에 대한 보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보실까요? 원료가 식물, 곡물, 채소, 생선 등 우리가 먹는 천연의 식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비타민은요, 옥수수 전분, 특히 GMO, 유전자 조작이 된 옥수수를 포함한 감자 같은 당분을 이용하고요, 석유, 정제, 찌꺼기 등의 물질을 아주 싼 가격에 가지고 합성 비타민을 만듭니다. 특징은 뭘까요? 천연 비타민은요, 인공향이나 합성 착색료나 보존료 등이 전혀 없으며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합성 비타민은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비타민의 분자 구조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천연과 똑같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를 잠깐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요, 비타민 단일 구조인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흡수 대사에 관여하는 보조 물질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라보노이드도 같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SBS 특선 다큐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나온 출처를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뉴트릴라이트일까요? 뉴트릴라이트 농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운 레이크 농장은요, 화산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아주 물이 기아 대수층에 있는 화산재로부터 아주 미네랄이 많은 그 물을 이용하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농장은 저희가 많이 가봤는데요. 저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텃밭에다가 산성비 맞추면서 정말 유기농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재배된 그런 작물은 유기농이 아니죠. 엘페타칸 농장, 멕시코의 이 농장도 아주 뜨거운 햇볕을 통해서 열대 야채나 과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우바하라 농장도 아주 영양소가 많고 미네랄이 많은 그런 농장이죠. 특히 또 중국에 있는 또 농장은 지금 한의학을 집대성하여서 농장을 아주 유기농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직도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농장은 파란 그런 아세로라 체리를 따는 걸까요? 가장 연구를 해보니까 녹색일 때 영양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동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Nutri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i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for Nutri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technologies that not a lot of other organic farms are using, such as GPS technology and advanced tractor technologies in order to get cultivation closer to the plant to allow us to reduce the amount of hand weeding. We're working with all natural products. We're living a healthy lifestyle, and we're also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예, 영상 잘 보셨나요? 가장 최고의 농법과 가장 최고의 제조법을 가지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를 실현시킨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틀림이 없죠.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업계 최초로 GMP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예, 더블엑스 하나에 200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뉴트릴라이트 제품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블엑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세로라C, 가리, 세모노메가와 오메가 밸런스 또는 밸런스고요. 그리고 뉴트리 프로틴, 또 화이버와 유산균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더블엑스에 대한 동영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누구보다 먼저 식물 영양소를 연구한 뉴트리라이트 창시자 칼렌보그는 1930년대 북미 최초로 알려진 종합 비타민을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칼렌보그의 철학과 과학을 발판으로 85년 동안 끊임없이 식물 영양소를 연구해왔으며 이 노력의 결정체가 바로 더블엑스입니다. 2019년 더블엑스가 변화하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바쁜 일상과 불균형적인 식습관에 노출된 한국인을 위해 더블엑스의 포뮬러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더블엑스에는 19가지 식물 영양소가 담겨있고 기존 대비 함량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폴리페놀, 케르세틴, 캠페롤의 경우 기존 대비 2배가량 증가했죠. 이를 위해 천여 가지 원료 라이브러리 리서치와 2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깐깐하게 원재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무기질인 몰리브덴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완제품 인체 시험을 통해 새로운 더블엑스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더블엑스가 항산화를 통해 DNA를 보호한다는 것이죠. 더블엑스는 더블엑스를 계속 넘어설 것입니다.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예, 그랬으면 제가 틀린 부분도 아시겠죠? 예, 테스트를 200번이 아니라 2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더블엑스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엑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판매 1위, 예, 종합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고요. 예, 비타민 14가지, 미네랄 10가지, 20여 가지의 식물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체 시험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요. DNA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세로라C, 예, 아세로라 체리 농축물을 파랄 때 땁니다. 그리고 시트러스 추출물과 굴껍질 분말을 함께 섞어서 만든 거죠. 영양 기능
면역 기능이 아주 탁월하고요. 항산화 영양소로서 발암물질을 억제합니다. 위, 장,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특히 위가 나쁘신 분은 비타민C를 장복해 보시면 됩니다. 점막을 파괴시키는 헬리코박터균을 억제시키고요. 위염, 위궤양을 증상을 좋게 합니다. 저희 아이도 위가 약한데요. 이것을 먹고 위가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믿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갈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리가 좋다는 걸 알게 되셨죠? 유기농 생마늘을 분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위는 쓰리지가 않지요. 마늘은 100가지 이익 성분이 있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를 아프게 하거나 따갑게 하는데 장용정 코팅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안 풀리고 장에서 풀립니다. 또한 파슬리 농축물이 아주 들어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미네랄에 영양분이 많은 식물이죠. 위를 보호하고 해독작용을 하지만 더 많은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파슬리를 넣었고요. 알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늘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성분인데요. 열과 산에 약해서 식초에 담가 먹거나 익혀서 60도 이상으로 먹으면 모든 알리신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생마늘을 사용하는 거죠. 뉴트릴라이트에서는요. 그 살균력이 페니실린의 100배가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리가 계속 TNA 품절이 난 이유가 되겠죠. 항바이러스, 강력한 면역 기능, 항암 효과, 그리고 간, 위, 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면역력이 아주 좋은 1등 공신입니다. 또 한 가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누구나 오메가3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오메가3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좋은 원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까다로운 제조 기술까지 남다른 노하우와 과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950년대 뉴트릴라이트 창립자 칼렌보그는 누구보다 앞서 바닷속 자연 성분에 주목, 직접 제작한 연구선 아카니아호를 타고 알래스카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유기농 농장을 가꾸듯 바다에서도 청정 농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역사는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뉴트릴라이트 오메가3의 원재료는 해양 생태계까지 고려하여 엄선한 곳에서 얻고 있습니다.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노르웨이 피오르드 연안과 영양이 풍부한 훔볼트 해류가 흐르는 태평양 해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뉴트릴라이트는 깨끗한 자연 원재료에서 얻은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을 그대로 담아 자연에 가장 근접한 오메가3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는 빛과 공기에 산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는 거의 모든 공정을 진공 상태로 진행하여 공기 접촉을 막고 30분마다 캡슐 체크로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 카드뮴, 수은, 다이옥신 등 WHO 권장 기준보다 더 많은 중금속, 세균 검사 항목을 스스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좋은 원재료를 찾아내는 노하우, 원재료 속 자연 성분을 다룰 줄 아는 섬세한 과학. 뉴트릴라이트가 다루기 힘들고 까다로운 오메가3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오메가3답게 뉴트릴라이트.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뉴트릴라이트가 관리하고 있는 오션팜과 그 다음에 그렇게 산화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방법은요, 아무나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오메가라고 보이지만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몬 오메가 세몬 오메가3, 오메가 밸런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다시 한번 드리면요. 강력한 항암, 항염 역할을 하고요. 혈관, 뇌, 신경, 망막 세포, 그 모든 세포들을 보호합니다. 백혈구를 활성화시키죠. 백혈구는 면역 세포죠. 그리고 몸속에 있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요, 정말 땡볕을 내더라도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보조식품이죠.
뉴트리 프로틴, 프로틴은요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담백과 베개의 제품입니다. 우리는 식물성을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대두, 밀, 완두로 만들어져 있죠.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이나 근육이나 결합 조직 등 우리의 몸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성분이 바로 프로틴이기 때문에 프로틴을 충분히 드시는 것만이 중요한 그런 단백질,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면역에 도움이 됩니다. 왜 동물성 단백질을 안 넣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달걀만 먹어도 동물성 단백질은 주변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좋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은 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바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넌 GMO죠.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그런 프로틴의 재료를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밸런스 위드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검증된 5가지 균주로 한 포에 60억 마리의 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생존력을 가지고 탁월한 장 부착력을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면서요 몸속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는 분과 안 드시는 분이요 몸의 흡수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파이버, 식이섬유, 저는 파이버 식이섬유만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파이버 비츠도 같이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휴대가 간편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파이버 파우더고요. 장 속 독성 물질을 흡착하고 배출시켜서 장을 튼튼히 만듭니다. 콜레스테롤도 바깥으로 배출시키죠. 혈당 수치도 낮추는 등 그래서 당뇨병에게도 걸린 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서양 의학이 가장 대표 주자인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은 누구도 치유할 수 없고 식품으로만 치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면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현대 병들이 많이 잡혀지는 듯 하지만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잡으려고 하지만 내성이 생기는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우리나라에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80여 가지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면역을 강화시키는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약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치유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류마티즘이라든지 루투스라든지 또는 뭐 베체트병, 클론병 이런 것들 때문에 난치병들이 아주 창궐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가 면역을 조금 더 다스릴 수 있었고 자연 치유력을 키울 수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잡을 수 있고 지금 치료약이 없는 그런 병들도 여러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면역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려면 좋은 의사를 소개시키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활 습관을 바꾸며 어떤 식품을, 어떤 보조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지를 의논하며 이것들을 권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건강은 정말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면역에 대한 공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한 다음에 다른 건강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